네, 안녕하세요. 람다256 박재현입니다. 2019년 제주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도 비가 무척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UDC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한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4회 행사를 이렇게 맡게 되고 또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해서 람다256의 루니버스 소식을 그리고 기술을 전해드리게 돼서 무척 감회도 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람다256에서 개발하고 있는 루니버스 2.0을 공개를 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처음으로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특히 람다256에서 개발한 2.0 버전의 중요한 차별화 기술 중에 하나인 기업의 규제 준수하는 레귤레이션 테크가 결합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5월 UDC에서 처음으로 루니버스 1.0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람다256은 이런 어떤 블록체인 바스 기반 위에 트래블러 준수를 위한 베리파이 바스프 서비스를 싱가포르에서 오픈을 해서 서비스를 벌써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DID, 포인트, 트레이스, 그리고 NFT나 STO 같은 디지털 에세타이제이션 기술을 기업들에게 보급하는데 열심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루니버스 2.0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간 저희 루니버스를 기업들에게 공개하면서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뭐 밀크, 아하, 직톡, 베리, 체리 같은 국내의 가장 그 굴지의 뎁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루니버스의 기업 수는 2,558개 기업들이 루니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지금 그 전체 그 DApp들 중에서 활성화된 토큰 수는 100여 개 이상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발표한 루니버스의 지표 중에서 가장 좀 자신감 있게 소개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루니버스 오픈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장애도 없이 무장애로 기업들에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클라우드상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루니버스는 단순하게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서 블록체인을 쓸 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이크로 아키텍처로 구성된 여러 서비스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루니버스 2.0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과 기업들이 필요한 기능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루니버스 2.0에 개선된 주요한 기능들은 개선된 사용성입니다. 저희가 보통 개발팀에서는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의 사용성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터뷰된 결과나 사용성 개선 포인트들을 모아서 이번에 대폭 사용성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개선된 결과로서 보면 첫 번째, 그 사용 맥락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들이나 가이드들이 충실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 어려움이나 러닝 커브를 줄여서 보다 손쉽게 루니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사용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보니 이 스마트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개발과 배포라는 것들이 좀 분리돼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스마트 컨트롤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여러 개발자분들이 권한들을 나눠서 서로 역할들을 나눠서 개발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엔터프라이즈급의 권한 관리하는 기능들을 대폭 보강해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루니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DID 기능입니다. 최근에 DID라는 기술을 써서 본인 확인이나 신원 인증을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기술들을 기업들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DID를 구현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기술적인 어떤 난이도나 사실 개발할 것들이 굉장히 번거로운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애를 먹곤 하는데 저희가 루니버스 2.0을 공개를 하면서 이런 DID를 이제 미려한 UI를 통해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DID 기능의 첫 번째로는 템플릿 저작 도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슈어나 베리파이어, 그러니까 발급 기관이나 검증자가 손쉽게 DID에서 필요로 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걸 템플릿화해서
개발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셀렉티브 디스클로저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합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다양한 인증 시나리오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구현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 내부에 있는 앱이나 또는 앱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앱을 이용할 수 있게 안드로이드나 iOS SDK와 별도의 미미라고 하는 DI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런 기능을 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야놀자나 표준협회 등 많은 곳에서 DID를 쓰고 있지만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최근에 신성 ENG나 여러 기업들에서 방문자 관리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쓰고 있는 사례들을 계속적으로 기업의 2.0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이번 UDC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NFT에 대한 기능들이 대폭 보강된 버전을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FT는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실제 NFT를 발행해서 관리하고 이걸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행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고 관리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NFT 기능들을 2.0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주요한 기능 중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메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원본에 대한 위변조를 개런티를 해서 내가 지금 민팅하고 만들어진 NFT의 원본이 안전한 위변조가 방지되어 있는 트러스트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제공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NFT를 분할 발행하고 NFT를 거래한 기여자분들에게 로열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자동화시켜주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NFT가 고도화되면서 스태틱한 인포메이션만 NFT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내믹하게 외부에 신뢰할 만한 정보 리소스를 통해서 받은 정보를 NFT에 반영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들을 루니버스에서 라이브 NFT라는 기능들로 2.0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소개시켰던 기능들 세 가지 외에 오늘은 기업 입장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더 기능들을 강조하고자 저희는 엔터프라이즈 이런 섹션에서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무엇이 다름이 아니라 기업들이 사용할 때 과연 규제 준수라는 어떤 숙제를, 허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과 솔루션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딜로이트에서 조사한 자료를 잠깐 인용을 해보겠는데요.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페인 포인트나 배리어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배리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레귤레이션 이슈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갖고 있는 성격이 익명성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거래는 사실 감사나 추적이 불가능해서 이런 정규 합법화된 공간에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또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규제를 풀기 위해서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국가마다 가상자산의 규제가 다 다릅니다. 국내 규제와 가령 싱가포르의 규제가 다르고 싱가포르에서는 국내보다 사실 이제 법적인 어떤 규제가 세밀하게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되다 보니까 이런 각각의 차이점을 사실 준수하기 위해서 해외 사업 파트너와 일을 한다거나 해외 사업을 진출할 때 사실 글로벌 확장이 굉장히 어렵고 해외 사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의 아니게 제가 개발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악용이 돼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의성실 차원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법적 리스크를 져야 한다는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요. 세 번째는 규제 자체가 계속 이게 바뀌고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규제 발생하는 거에 맞춰서 플렉서블하게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람다 이율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안드리는 기술은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규제 테크놀로지를 블록체인에 도입해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어떤 합법화하고 그다음에 규모 있는 형태들로 확장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는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레귤레이션,
규제와 IT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머신러닝, AI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금융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고를 유효하게, 그러니까 합법화된 테두리 안에서 이제 금융사고 관련된 것들을 프루브하고 입증하게 해주는 기술을 일컬는 말인데요. 이런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를 블록체인에 도입해서 이 기업에 사용하는 블록체인 환경들은 보다 레귤레이션에 입각한 사업들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은 은행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거래나 은행 간의 거래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사실 모든 과정들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투명한 기능 구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익명성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당국이나 투명한 거래 사실들을 프루브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실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추적이 안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람다이오리에서는 다양한 연구 활동과 개발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연구 활동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저희는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과 규제 준수를 위한 솔루션 개발에 그동안 노력들을 기울여왔고요. 그 결과 트래블로 준수를 위한 베리파이 바스프 서비스를 이미 1년 전부터 싱가포르에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고 현재 이제 국내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KYC 된 사용자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인프라들을 만들어서 KYC 정보를 가진 또 그 컨소시엄들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들을 만드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탐지 거래나 이런 어떤 부정거래들을 블록체인상의 부정거래들을 탐지해서 미리 사연에 방지하거나 문제점들을 레포팅하는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해왔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런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레귤레이션을 지키는 기업 블록체인 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저희는 루니버스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 기반의 블록체인 솔루션을 2.0에서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고요. 이런 레귤레이션 기반의 루니버스 블록체인은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AML 규제 준수, 두 번째는 트래블 룰 준수, 세 번째는 금융사고, 블록체인 금융사고를 사연에 방지하거나 오디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이런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부에 KYC를 처리를 하고 KYC 기반의 트랜잭션을 핸들링하기 위한 기능들을 추가를 했고요. 두 번째는 트래블 룰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침입 탐지나 부정거래들을 부정거래를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FDS 엔진을 추가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별도의 어떤 시스템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 자체에 내장시켜서 블록체인 자체가 태생부터 처음부터 익명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KYC나 AML 그리고 트래블룰이 준수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어떤 서비스를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주요한 기능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레그텍 블록체인의 중요한 부분이 KYC를 핸들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KYC를 효과적으로 핸들링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엔진 레벨 차원에서 이런 사용자의 주소를 만드는 어카운트를 만드는 레벨에서 KYC를 핸들링하기 위한 컨트롤러를 블록체인에 추가를 했고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사용자의 블록체인 주소는 KYC가 된 형태들로서만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폐기되는 일련의 어떤 관리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KYC 정보들은 컨소시엄에 모인 기업들 간의 공유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트랜잭션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KYC가 된 사용자 간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블록체인의 성격상 한 번 발생한 트랜잭션은 사실 회수가 되거나 철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래소나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그 오입금을 시키게 되면 다양한 형태들로 사실은 이제 회수가 되거나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서는 돌려주지 않는 한 사실 처리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블록체인의 상위 레벨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개발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KYC된 사용자 간의 트랜잭션은 특정한 룰에 의해서 얼라우나 디나이가 되거나 지연 처리가 되거나 또는 무효화 처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존의 금융권 수준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레벨을 기업에서 블록체인 레벨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번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그 바스프 업체 간의 트랜잭션들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트래블 룰 밸리데이터를 한국에서도 선보이게 되었고요. 이 트래블 룰 밸리데이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베리파이 바스프의 기본 프로토콜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IVMS 101이라고 하는 디팩토 트래블 룰 표준을 준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표준 자체는 인터 바스프 메시징 스탠다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바스프 업체 간의 메시지를 표준화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모든 바스프 간의 트랜잭션들의 트래블 룰을 준수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번에 본격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베리파이 바스프 프로토콜은 바스프 간의 암호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 플랫폼 내 외부에서 메시지를 탈취하더라도 키가 없는 한 복구화되지 못하는 장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중간에 어떤 데이터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아주 훌륭한 어떤 기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트랜잭션 정보들을 이벤트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 안에서 이상거래 탐지를 해주는 기능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실제 이 기능을 개발하는 데까지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을 주재하는 그 가상자산 부정거래 및 사이버 범죄 활용정보 추적 기술을 벌써 2년째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AI 기술들이나 이런 레규텍 기술들을 블록체인에 적용을 해서 이상탐지 거래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 기능들을 블록체인에 통합한 이제 컨소시엄 체인을 기업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 이런 레귤레이션 문제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주저주저 하시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KYC, AML, FDS, 그다음에 트래블 룰 엔진들을 통합된 블록체인 컨소시엄들을 제공하고 이 컨소시엄 체인은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투명하게 KYC를 관리하고 내부에서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모니터링이나 익스플로어 환경들을 같이 제공해서 마치 하나의 퍼블릭 체인을 내부에서 파트너들과 구축해서 쓸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비즈니스 전용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루니버스 2.0을 공개를 하면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확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합법적인 사업들을 만들어야지 블록체인이 대중화가 되지 기존에 있는 디센트럴라이즈드 형태의 P2P 거래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런 기업들 영역에서도 합법적인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효과들을 제공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의 사업들 자체는 국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외 사업자 간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협업들을 보다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기대 효과들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사용성만 뿐만이 아니라 보다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루니버스 2.0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UDC 행사에 루니버스가 그간 개발한 2.0의 어떤 기술, 특히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 기반의 이런 블록체인, 기업형 블록체인 환경들을 처음으로 소개하게 돼서 무척 감개무량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마 UDC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NFT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자산을 한다든지 이런 많은 영역들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어떤 새로운 디지털 사업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사실 기존에 규제가 만들어져 있는 영역들이고요. 그 규제가 만들어진 영역에 블록체인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그 거래하는 거래 당사자들을 확인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발생된 트랜잭션들을 추적해서 언제든지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딧을 해서 레포팅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모든 기업들이 사실 이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할 때 다 개별적으로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거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기업들이 현재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블록체인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동산이나 뭐 NFT를 발행한 영역들을 쓸 때 사실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필요한 어떤 기술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람다 이오릭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아마 람다 이오릭이 지향하는 그 블록체인 서비스는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는 실제로 기업들이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택해서 쓸 수 있게 제공하는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이더리움 계열의 블록체인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퍼레저도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배수라든지 뭐 쿼럼 이런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제공하는 이유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기업들마다 지향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특성이나 도메인에 따라서 사용해야 될 블록체인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토콜들을 사실 저희가 제공을 선택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부에 있는 어떤 NFT나 이런 걸 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저희의 메인넷 프로토콜은 이더리움을 포크 터서 저희가 합의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성능을 개발한 루니버스 별도의 체인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제라는 측면으로 보면 기존 전통적인 금융 산업에서 요구하는 규제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게 앞서 설명드렸던 AML, KYC AM이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정거래나 이런 걸 하기 위한 FDS 영역, 그리고 이제 은행 간 거래처럼 바스프, 거래소 간 또는 지각 간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트래블 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그 국가마다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유연한 셋이고요. 그런데 국가마다 어떤 경우들이 발생하냐면 저희가 사업적 경험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트래블 룰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A라는 국가에서 오고 가는 메시지 중에 특별하게 뭐 취득 원가를 넣어달라, 뭐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플렉서블하게 데이터 필드를 추가할 수 있는 구조, 룰셋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업 그 국가에 맞는 규제 룰들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셋 안에 국가에 따른 규제 유연성들은 충분히 좀 지원할 구조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근 뭐 이게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최근에 아마 더 각광을 받고 화제가 되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체인의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되고 있는 게 레이어 2 솔루션인데요. 루니버스는 2019년도 처음에 개발돼서 소개될 때부터 이런 레이어 2 기술인 사이드 체인이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소개를 해서 기업들에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사이드 체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메인 체인과 연결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산 이동을 위한 브릿지 기술을 통해서 메인넷, 지금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다른 메인넷에서 만들어진 자산을 사이드 체인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 브릿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이드 체인에서 만들어진 트랜잭션을 요즘은 이제 롤업이라는 형태들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루니버스는 2019년도부터 앵커링이라는 기술을 확대를 해서 사이드 체인에서 만들어진 트랜잭션들을 정보를 이렇게 해시와 함축화시켜서 메인 체인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사이드 체인의 거래를 메인 체인에서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두 가지 기능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FDS 엔진이 다들 뭐 이해하시는 부분처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구현하는 부분이 블록체인이든 non 블록체인이든 트랜잭션의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상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구성된 이 마트 내지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르는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뭐 AI나 아니면 다양한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기존과 다른 패턴들을 발굴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굴해낼 때 블록체인에서는 다른 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계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계정 베이스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오가는 정보들을 분석하면 됐는데, 이 블록체인에서는 실제 이 사용자가 블록체인의 어카운트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카운트가 굉장히 이렇게 다 사용하는 어카운트마다 종류가 다르고 거래소마다 만들어져 있는 어카운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들은 어떤 바스프 업체가 트랜잭션을 발생한지를 발굴해내는 이런 어떤 패턴들의 기술들이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특허를 베이스로 이상 거래들을 탐지해내는 기존에 있는 FDS 알고리즘과 엔진들을 결합을 해서 저희가 FD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